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체의 측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유체의 측정이라는 부분인데, 바로 여기서는 측정 계기 있죠. 측정 계기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암기만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점도의 측정, 그 다음에 유량 측정, 그리고 유속, 그리고 압력 측정하는 네 가지 측정에 대한 거기에 해당하는 압력 그 측정 기기만 잘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점도의 측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점도. 첫 번째. 자, 유체의 점도를 측정하는 측정 계기들을 좀 잘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점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체에다 힘을 가해서 이때 발생하는 힘을 측정하여 그 점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점도계의 원리인데, 여기서는 세 가지의 법칙이 나와요. 세 가지 법칙을 보세요. 첫 번째는 스토크스. 자, 스토크스의 법칙을 따르는 점도계가 있는데, 바로 낙구식 점도계가 있습니다. 낙구식.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낙구식 점도계. 바로 낙구식 점도계는 뭘 따른다고요? 스토크스의 법칙을 따르는 점도계가 낙구식 점도계.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돼요. 더 깊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은 뭐냐? 바로 뉴턴의, 자, 앞에서 공부했던 거 있죠? 뉴턴의 점성 법칙.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한 점도계가 뭐냐?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스토머. 첫 번째는 스토머 점도계가 있고요. 스토머 점도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맥마이클. 자, 맥마이클 점도계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을 따르는 점도계는 스토머 점도계와 맥마이클 점도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자, 뭐라고 하냐? 바로 이 두 가지를 회전 원통식 점도계라고 돼요. 회전 원통식 점도계. 그래서 문제에서 뉴턴의 점성 법칙이다, 아니면 회전 원통식 점도계다 라는 말이 나오면 스토머 점도계나 맥마이클 점도계를 바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겐 포화젤. 자, 하겐 포화젤 법칙을 적용한 점도계가 있는데, 자, 이거는 시험 출제 빈도가 좀 낮긴 해요. 자, 낮긴 하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오스트왈드 점도계가 있어요. 자, 오스트왈드 점도계.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이볼트 점도계. 시험엔 거의 안 나와요, 이거. 세이볼트 점도계.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레드우드. 자, 레드우드 점도계.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앵글러 점도계. 앵글러 점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바베이 점도계.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칙을 따르는지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요? 스토크스의 법칙을 활용한 낙구식 점도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한 스토머 점도계와 맥마이클 점도계가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점도계입니다.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암기하시고 나머지 점도계는 하겐 포화젤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암기하기 편하겠죠? 낙구식, 스토머, 맥마이클 점도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유량의 측정입니다. 유량. 자, 두 번째로는, 자,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있어요. 유량의 측정. 자, 여기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자, 노즐, 그 다음에 벤츄리미터, 그리고 자, 오리피스 유량계가 있어요. 오리피스. 자, 뭐가 있냐면 노즐, 그 다음에 벤츄리미터, 그 다음에 오리피스가 있어요. 오리피스. 자, 이건 뭐냐면 원리는 똑같아요. 자, 어떤 원리냐면은, 자, 배관의 단면을 이제 축소시키면은 뭐가 증가해요?
단면을 축소시키면 유속이 증가하겠죠. 그 유속이 증가하면 동압이 커지기 때문에 정압은 감소해요. 그때 뭘 거냐? 이때 발생하는 차압에 의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계기들이 바로 노즐 그리고 벤츄리미터, 오리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노즐은 자 이게 수평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수평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노즐은 여기다가 배관의 그 단면적이 좁은 관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노즐. 그죠? 노즐. 그러니까 여기서 배관의 그 단면적이 좁아지면은 유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압이 감소한다고요. 그 차압에 의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게 바로 노즐이고요. 벤츄리미터 같은 경우는 자, 이 관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수평관. 이렇게 수평관이 있는데 중간에다가 자, 관의 관경을 작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자 U자관을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U자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흐르는 유량 그죠? 흐르는 유량을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리피스 같은 경우는 이 수평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수평배관이 있는데, 자, 이 벤츄리미터랑 같은 원리긴 해요. 이 배관 벽 쪽에다가 이렇게. 자, 이 감막을 설치하는 게 설치. 이렇게 설치해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관이 좁아지겠죠, 구멍이 좁아지면서 이 차압을 측정해가지고 유량을 측정하는 게 바로 노즐 그리고 벤츄리미터 바로 오리피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리피스. 그래서 이 오리피스 같은 경우는 설치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고 설치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는 압력 강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오리피스 같은 경우. 그래서 노즐, 벤츄리미터, 오리피스. 그런데 측정하는 원리는 똑같다. 배관의 단면적을 좁게 만들어서 바로 차압을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계기라는 거예요. 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바로 로타미터. 자, 로타미터. 이 로타미터는 뭐냐면 로타미터는 자 플로트, 부자. 자 플로트라고 해서 플로트의 높낮이에 의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것을 바로 로타미터라고 해요. 플로트, 부자의 높낮이에요. 그래서 로타미터는 플로트, 부자. 자 플로트의 높낮이. 자, 플로트의 높낮이에 의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요거는 면적식 유량계입니다. 면적식 유량계. 그래서 뭐가 나오면 플로트, 부자. 플로트가 나오면 로타미터를 뜻한다. 암기하시면 돼요. 플로트의 높낮이를 측정해서 바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로타미터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는 위어. 자, 위어 있어요, 위어. 이 위어 같은 경우는 뭐냐? 개수로죠, 개수로. 자, 개수로의 유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유량. 개수로의 자, 유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데 이 위어 같은 경우에는 좀 유량이 많은 거 있죠? 예를 들어 하천. 예를 들어서 하천의 유량을 측정할 때 바로 이 위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위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위어에는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것들이 뭐 삼각 위어가 있고요. 그다음 사각 위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위어는 뭐다? 개수로의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 측정계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위어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압력 측정계. 압력. 자, 유체의 압력 측정.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들이 있어요. 압력 측정. 자,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피에조미터 있어요. 피에조미터. 자, 피에조미터 같은 경우에는 액주 있죠, 액주의 높이차로 바로 정압을 계산합니다. 정압. 그래서 피에조미터는 뭘 한다고요? 액주의 높이를 이용해서 정압을 측정해요. 정압. 동압이 아니라 정압을 측정하는 계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압관이 있어요. 자, 이 정압관도 마찬가지로 바로 액주의 높이차를 이용해서 바로 뭘 한다고요? 정압. 동압이 아니라 정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정압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브로돈관. 브로돈관.
이거는 뭐 불호동 아니면 불호도 똑같은 거예요. 그 발음의 차이니까. 예, 불호돈관. 자, 불호돈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측정하냐? 정압을 측정하는데 자, 여기서 피에조미터랑 정압관은 액주의 높이 차로 이제 구할 수가 있지만 이 불호돈관 같은 경우에는 뭐를 이용하냐? 바로 불호돈관의 팽창. 불호돈관의 팽창을 이용해서 바로 정압을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정압. 아시겠죠? 정압. 그래서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는 피에조미터, 그 다음에 정압관, 그리고 불호돈관이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압력의 측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유속. 예, 유속의 측정. 자, 유속을 측정하는 계기는 뭐가 있냐? 첫 번째로 피토관. 예, 피토관이 있어요. 피토관. 이 피토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직각의 피토관이죠. 직각으로 되어 있는 피토관을 배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유체의 높이를 이용해서 바로 유속을 측정하는 건데 이런 거죠. 이 피토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자, 배관이 있으면 이 배관에다가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관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 관으로 들어오는 그 물의 높이를 측정해서 뭐 한다고요? 유속을 측정한다고, 유속.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요. 어떤 공식이 있어요? V는 루트 EGH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높이를 측정해가지고 유속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유속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토관은 유속을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유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속 측정 계기는 피토정압관이에요. 자, 피토정압관. 이거는 이제 용어 그대로 뭘 할 수 있냐면 피토관이랑 정압관을 조합한 거예요. 정압관을. 피토관과 정압관을 뭐 한 거라고요? 조합시킨 거. 그러니까 피토관 자체는 유속을 측정하는 계기고요. 이 정압관은 유체의 압력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토정압관은 피토관과 정압관을 조합해서 만든 것으로서 바로 액주의 높이차로 유속을 계산하는 겁니다. 액주의 높이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차 액주계.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시차 액주계. 시차 액주계 같은 경우는 두 지점 사이의 압력차를 구할 때 바로 시차 액주계를 사용했었는데 이 시차 액주계는 바로 유속을 측정할 때도 사용하는 측정 계기입니다. 그래서 시차 액주계는 피에조미터하고 여기에다가 바로 피토관을 조합해서 유속을 측정하는 유속계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주의 높이차로 유속을 측정하는 유속계입니다. 유속계.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열선 풍속계입니다. 자, 열선 풍속계인데 이 열선 풍속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는 거냐면 왜 배관에 흐르는 물이 자, 측류.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물이 흐르게 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피토관이나 피토정압관을 이용해서 유속을 측정할 수가 있지만 자, 난류처럼 불규칙하게 흐르는 물인 경우에는 바로 이런 피토관이나 피토정압관으로 유속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이 열선 풍속계를 이용해서 바로 유속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선 풍속계 같은 경우는 백금이나 텅스텐으로 된 열선으로 풍속에 따라서 온도 변화에 의해 저항의 변화를 감지해서 유속을 측정하는 풍속이죠. 풍속을 측정해서 유속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속이지만 이 열선 풍속계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피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체랑 액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이 열선 풍속계는 기체의 이동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선 풍속계 이것도 유속을 측정한다라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바로 출제 예상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자, 낙구식 점도계는 어떤 법칙을 이론적 근거로 하는가? 이런 거예요. 낙구식 점도계는 어떤 법칙이라고요? 바로 스토크스의 법칙이죠. 스토크스의 법칙. 답은 1번이고요. 2번. 측정되는 압력에 의하여 생기는 금속의 탄성 변형을 기계식으로 확대 지시하여 유체의 압력을 재는 계기는 무엇인가? 바로 뭐예요? 팽창. 금속 간에 팽창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 그 압력이죠.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 바로 브로돈 압력계죠. 브로돈 압력계. 답은 4번. 다음 문제 3번. 배관 내의 유체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닌 것은? 자, 유량 측정 기기가 아닌 거예요. 1번 마노미터, 2번 벤투리미터, 3번 로타미터, 4번 오리피스미터. 뭐예요? 바로 마노미터죠. 마노미터는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노미터는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자, 1번이고요. 다음 4번. 다음 계측기 중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은? 1번 브로돈 압력계, 2번 U자관 마노미터, 3번 피에조미터, 4번 열선 풍속계. 여기서 자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뭘 측정하는 거예요? 정압을 측정하는 건데 4번의 열선 풍속계는 자 유속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4번. 다음 5번.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하여 만든 회전 원통식 점도계는 자,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스토머 점도계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맥마이클 점도계. 그래서 1번의 세이볼트 점도계, 2번 오스트왈트 점도계, 3번 레드우드 점도계, 4번 맥마이클 점도계.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바로 하겐 포화젤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6번.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한 회전 원통식 점도계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1번 세이볼트 점도계, 2번 오스트발트 점도계, 3번 레드우드 점도계, 4번 스토머 점도계. 답은 4번이죠. 스토머 점도계. 다음 문제 7번. 부자의 오르내림에 의해서 배관 내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구의 명칭은 뭐가 나왔어요? 부자, 플로트의 오르내림에 의해서 자, 배관 내 유량을 측정하는 거 뭐라고요? 바로 로타미터죠. 로타미터. 답은 2번. 다음 문제 8번. 배관의 관로상에 설치하는 유량 측정 장치로 배관의 관로를 축소하여 그때 발생하는 차압을 이용하는 유량계로서 압력 손실이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오리피스미터라고 했죠. 압력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의 오리피스미터가 되는 겁니다. 오리피스미터. 다음 문제 9번. 텅스텐, 백금 또는 백금 이리듐 등을 전기적으로 가열하고 통과 풍량에 따른 열 교환 양으로 속도를 측정하는 유속계는 어느 것인가? 자, 뭐예요? 바로 열선 풍속계네요. 그죠? 답은 1번 열선 풍속계. 다음 10번. 흐름이 있는 유체의 동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는 자, 1번 노즐, 2번 오리피스관, 3번 벤투리미터, 4번 피토 정압관. 자, 여기 보시면 노즐이나 오리피스관이나 벤투리미터는 유량을 측정하는 계기예요. 그죠? 그런데 4번에 피토 정압관은 유체의 동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1번. 자, 다음에서 제시한 실험관 A, B의 명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거는 그림을 보고 자, 어떤 측정 계기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자,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자,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배관. 자, 배관이 있고요. 여기다 뭘 했냐면은 이렇게 자, 관을 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좁게 만들어주는 바로 오리피스미터죠. 그죠? 자, A는 바로 오리피스미터네요. 오리피스미터. 자, 그 다음에 B는 뭘 설치했냐면은 자, 관에다가 여기 이제 배관에다가 뭘 설치했냐면은 자, 직각으로 되어 있는 그 가느다란 관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관을. 그죠? 이렇게 설치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피토관이죠. 피토관. 얘는 피토관. 자, 관이다. 이렇게 해서 A는 오리피스, B는 피토관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다음 12번. 배관 내 유체의 유량
또는 유속 측정법이 아닌 것은 자 1번 삼각 위어에 의한 방법, 2번 오리피스에 의한 방법, 3번 벤투리관에 의한 방법, 4번 피토관에 의한 방법. 자 여기서 자 배관 안에 있는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게 뭐예요? 바로 위어. 이 위어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아니라 개수로 또는 하천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관 내의 유체의 유량 또는 유속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1번의 삼각 위어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자, 이번 강의 내용 잘 암기하시고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